네, 이슈를 보는 남자 시간입니다. 중요한 이슈에 대한 증권가의 시각을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죠. 자, 이 시간 파이낸셜 뉴스의 차성록 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어제 한국은행이 우리나라의 3분기 GDP를 발표했습니다. 금융위기 당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우려가 많습니다. 자, 부장님, 어제 발표된 이 GDP 수치부터 짚어주실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성장 엔진이 식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제 한국은행이 이제 3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GDP 성장률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실질 GDP 성장률이라는 것은 이제 성장률에서 물가 상승률을 제외한 실질적으로 이제 얼마나 GDP가 성장했느냐라는 걸 이제 나타내는 수치인데요. 2분기보다 겨우 0.1% 중간은 이제 그친 것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0.1% 중간은 이제 금융위기가 한창인 2009년 1분기 그 당시에도 0.1% 성장에 그쳤었는데요. 금융위기가 한창이었던 2009년 1분기와도 이제 같은 수준으로 이제 크게 떨어진 그런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실질 GDP는 1분기에 0.9%였습니다만은 2분기에 0.3%로 떨어지고요. 다시 3분기에 0.1%로 계속해서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서 올해 그 경제 성장률 한국은행이 전망했던 연 2.4% 달성은 실질적으로 물 건너간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전망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한국은행은 3분기 성장률 부진의 원인으로 설비 투자를 이제 지목을 했습니다. 설비 투자 증가율은 반도체 제조용 기계라든가 자동차를 중심으로 해서 전분기보다 이제 4.8%가 감소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는데요. 지난 2분기에 마이너스 7%에 비하면은 개선이 된 수치입니다만은 여전히 크게 낮은 이제 수치고요. 국내 총 투자율도 26%로 전분기보다 1.7%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그렇게 수치가 나타났습니다. 네, 이 3분기 경제 성장률 부진의 원인이 설비 투자 지목 그리고 국내 총 투자율도 하락을 했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대기업들이 투자를 안 했다는 소리네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뭐 대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해야 성장 엔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하지 않고 현금만 좀 움켜쥐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 좀 걱정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어제 한국은행도 성장률 침체에 대해서는 설비 투자를 중심으로 해서 내수가 부진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일부 대기업들은 투자를 미루고 좀 현금을 쌓아놓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국내 이제 최대 메이커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삼성전자의 시설 투자를 보게 되면은 1분기에 7조 8천억 원에서 2분기에는 6조 2천억 원으로 감소를 했고요. 3분기에는 이제 4조 5천억 원으로 이제 계속해서 설비 투자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3분기 설비 투자 4조 5천억 원은 3분기 투자액으로서는 10분기 만에 최소 수준으로 가장 이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반면에 현금 보유량은 9월 말 현재 18조 8천억 원으로 작년 말보다도 4조 원 정도 이제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글로벌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우려가 커지면서 일단 대기업들이 이제 현금 확보에 나선 것으로 전문가들은 풀이를 하고 있고요. 또 일부에서는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의 이제 설비 투자가 부진하다는 설명도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누가 이제 대통령이 되냐에 따라고 경제 정책이 이제 바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좀 관망하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는 또 전문가들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설비 투자 전반적으로 부진했지만 민간 소비는 그래도 좀 늘었습니다. 어떠한 요인 때문에 민간 소비는 이렇게 좀 좋은 모습을 보인 건가요? 수치상으로 이제 늘어나서 이렇게 이제 좋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전문가들이 분석한 내용을 들어보게 되면은 일종의 착시 현상이다 이렇게 또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민간 소비는 이제 휴대전화라든가 전기가스 등의 지출 증가로 인해서 0.7% 정도 이제 늘어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갤럭시 S3가 이제 3분기에 출시가 됐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민간 소비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가계부채라든가 고용 문제로 인한 가계 개인의 소득이 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민간 소비의 회복세에 대해서 여전히 제약 요인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 분석을 하고 있고요. 업종별로 보게 되면 이제 제조업 성장률이 전기 대비 마이너스 0.4%를 나타냈는데요. 2분기 마이너스 0.2%에 비해서 역시 또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이제 건설업은 2.8% 정도 상승을 해서 1년 만에 이제 플러스 성장으로 이제 전환이 됐고요. 서비스업은 이제 음식, 숙박, 도소매업을 중심으로 해서 0.1% 증가한 것으로
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가 등을 감안한 실질 구매력을 나타내는 수치인 3분기 실질 국민 총소득 GNI라고 그러는데요. 전분기보다 0.5% 정도 증가했고요. 총 저축률은 30.1%로 1.1%포인트 축소된 것으로 이렇게 또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4분기 전망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통계청의 그 발표한 수치를 보게 되면은 10월 소비와 투자 지표가 모두 감소세를 보였는데요. 서비스업은 이제 전년 동월 대비 이제 마이너스 1%, 건설업도 마이너스 1.5%로 이제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4분기 성장이 3분기보다도 더 나쁠 수 있다, 이런 이제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마이너스 성장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한국은행은 이제 10월 실물 지표는 좋지 않지만 11월과 12월 수출이 이제 호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또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전문가들도 대체적으로 4분기 성장률이 3분기보다는 이제 더 나아질 것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한국은행이 예상했던 연 2.4% 성장은 이제 힘들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2.4% 전망이 이제 달성하려면 4분기에 전기 대비 이제 1.6%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 2.6에서 2.7%의 성장을 달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경제 수준을 감안하면은 실제로 달성하기 어려운 수치로 이렇게 전문가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 중로는 아니지만 4분기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까지 좀 제시되고 있다는 부분은 좀 우려할 만한 사항인데요. 네. 다만 내년엔 좀 긍정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 투자은행들이 내년 한국의 수출 안정적으로 회복될 것이다라고 전망 내놨네요. 그렇습니다. 그나마 좀 이제 위안이 되고 있는 이제 전망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뭐 우리나라가 모두 아시지만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수출이 좋아야 그나마 이제 내수 부진을 좀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골드만삭스하고 이제 모건스탠리가 이제 그 같은 전망을 이제 내놨는데요. 한국 제품의 수출 경쟁력이 향상되고 있고 아시아 지역 내 이제 수요 회복이 이제 예상이 되면서 우리나라의 그 4분기 수출이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분석을 내놨습니다. 올해 우리나라의 수출 증가율을 보게 되면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동안 이제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은 10월 달에 중과세로 다시 돌아섰고요. 특히 11월에는 478억 달러를 수출을 하면서 월간 기준으로 이제 사상 최대 기록을 또 나타냈습니다. 뭐 연말 그 밀어내기를 감안하더라도 상당히 의미 있는 수치를 전문가들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바클레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 수요가 좀 증가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전기전자 제품의 시장 점유율이 확대되고 있으면서 앞으로 수출 전망은 긍정적이다, 이렇게 또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탠다드 차트도 중국의 경기 회복세가 내년 한국의 수출과 무역 수지 흑자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역시 또 이렇게 긍정적인 분석을 또 했습니다. 또 시티그룹도 우리나라가 이제 내년 2분기까지는 점진적인 회복, 그리고 이후에는 안정적이고 가시적인 회복이 예상된다, 이렇게 또 긍정적인 분석을 또 내놨습니다. 긍정적인 분석이 있군요. 근데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향후 투자 전략 어떻게 좀 수립을 해봐야 될까요? 최근에 이제 시장의 특징을 좀 이제 보셔야 되는데요. 시장의 특징을 보게 되면은 이제 윈도우 드레싱에 나선 기관들, 그리고 기관이 이제 공격적으로 주식을 사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주춤했던 이제 외국인들이 기관의 뒤를 이어서 또 이제 주식을 좀 조금씩 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주식 투자 전략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이 이제 한 2,100억 넘게 주식을 사들였고요. 개인이 한 2천억 정도 순매도를 또 했습니다. 기관은 어제 소폭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만 이제 숨고르기 차원으로 전문가들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기관하고 외국인이 선호하는 대형주에 대한 관심이 연말까지는 필요한 투자 전략이다, 이렇게 전문가들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IT라든가 자동차 업종을 주도주로 해서 그동안 시장에서 소외됐던 철강이라든가 화학업종까지도 업종 순환매가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시장에서 업황 부진으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던 소외업종의 대표주들, 대형주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전문가들 조언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코스닥은 기간이 한 650억 넘게 순매도했고요. 외국인도 330억 정도 순매도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합작으로 1,000억 원 정도에 가까운 그런 이제 대규모 순매도를 보였는데요. 아무래도 코스닥은 수급적인 측면에서 좀 불균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코스닥 투자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3분기 GDP 좀 부진하게 나왔지만 내년 개선될 것이란 움직임 조금씩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연말까지는 기관이 사고 있는 저가 대형주의 움직임들 좀 주의 깊게 보셔야겠습니다. 네, 부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슈를 보는 남자와 함께 저성장의 늪에 빠진 한국 경제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